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서울시 안에서 이제 내 집 마련하기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단기간 내에 정말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이 됐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대출까지 규제가 됨으로써 이런 내 집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내 집 마련, 이 서울시 안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가 있는 이런 시기 놓쳤다고 이렇게 포기를 해야 될까요? 그렇지가 않죠. 어떻게 해서든 내 집을 마련을 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또 투자를 계속해서 나가시면서 이제 본인의 자산 가치를 계속해서 이제 늘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런 내 집 마련, 서울시 안에서 어떻게 내 집을 마련을 할 것인가 투자의 전략 세우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어떤 지역에 투자를 했을 때 미래 가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내 집 마련을 했을 때의 미래 가치 어떤 지역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 보시면은 첫 번째로 이제 내 집 마련하기 정말 이제 힘들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런 서울시 안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가 있는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그 투자의 전략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셨으면 지역적으로 이제 알아보셔야 되겠죠. 두 번째로 본격 개발 스타트하는 바로 용산 지역입니다. 개발 호재 정말 다양하게 이제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개발의 호재의 영향을 받는 정말 최대 수의 지역, 이 용산 안에서도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번 기회를 잡으면은 한강변 진입이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 바로 마포구에 이제 접해 있는 이제 용강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용강동 한강변 마지막 남은 이런 소액 투자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세 번째로 용강동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집 마련하기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대응 전략을 그래도 세우셔야 되겠죠. 내 집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주거의 안정을 이제 취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의 전략을 계속해서 이제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보도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서울 중산층 월급 이제 17.6년 이제 17년이 이제 넘어가는 기간 동안 돈을 모아야지 내 집이 마련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또 봤을 때 문정부 6년 6개월 늘어났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정말로 이제 17년 이제 반년이죠. 17년 좀 넘는 기간 동안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모아야지 언제? 지금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1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말 이제 문정부 들어서서 6년 이제 9개월 동안 이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이 되면서 6년 이제 넘는 시간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만큼 서울 안에 집값이 정말 단기간 내에 가파르게 상승이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이제 보시면 중위소득 가구가 서울에서 중간 가격대의 집을 사려면 월급에 한 푼도 쓰지 않고 이제 17년 넘게 모아야지만 서울 안에서 내 집을 마련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정부 이제 출범 이후에 서울 내 이제 내 집 마련 기간은 이제 10년 9개월에서 17년 6개월로 그만큼 6년 이제 7년 가까이라는 시간이 그만큼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집값이 더 상승이 되면은 이 기간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앞으로의 집값 상승 여력이 있나요? 아니면 하락 여력이 있나요? 앞으로의 집값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더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집값이 상승이 되기 전에 지금 내 집 마련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이제 두 번째 보도 내용을 보시면은 돈 없는데 별 수 있나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피스텔, 그다음에 빌라로 밀려나는 2030 세대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2030 세대들은 이제 그 뭐 취업이라든가 이제 사회로 나온 시기가 그만큼 짧을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돈을 모은 기간도 이제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돈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2030 세대들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이제 세대들 자체가 서울 안에서 내 집을 마련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파트로 진입을 할 수가 있나요? 그만큼 힘들 수밖에 없죠.
아파트 중위권 이제 아파트 가격 자체가 지금 11억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12억대로 정말 이제 가파르게 상승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파트 가격도 중위권 아파트 가격도 굉장히 10억이 넘어가고 있는 반면에 여기에 대출까지 막아놨죠. 정말 DSR이죠. DSR. 이 DSR이 막히면서 본인의 소득 대비 대출의 모든 금액 자체를 합산해서 이제 대출을 해 줌으로써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만큼 앞으로의 추가 대출을 받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만큼 대출도 막아놨기 때문에 정말 이런 10억이라는 현금 자체가 있어야지만 이런 아파트로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 여력이 없으신 분들의 경우는 내 집 마련이 그만큼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수도권 아파트값, 전세값 동방 상승이 됐고 탈서울 수요의 도미노로 이제 밀려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 세입자들 외곽으로 빌라로 이렇게 밀려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진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울 외곽이라든가 경기도권으로 지금 밀려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보시면 국가 통계 이제 포털 사이트를 보면은 국내의 인구가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은 지난해 이제 서울에 57만 명이 서울을 떠났고 올해에도 9월까지 43만 명이 탈서울 행렬에 올라탔다, 가세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인구수가 지금 서울을 떠나고 있다. 왜? 집값이 너무 높아서. 계속해서 보시면은 특히 서울을 떠난 사람들의 46%는 2030 세대였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젊은 직장인 월급으로 서울에 보금자리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서울을 떠나고 있는 세대가 바로 2030 세대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대출도 막아놓고 그다음에 집값도 너무 크게 상승이 됐고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기도권으로 지금 떠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돈이 없으니까 이제 경기도 외곽으로 떠나야 될까요? 그게 아니죠. 서울에 어떻게 해서든 내 집을 마련을 해야 되겠죠. 앞으로의 집가 상승도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냐? 우선 보시겠습니다. 내 집 마련하기 너무 힘든 현 시점이죠. 아파트 진입 장벽 너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플러스해서 금리까지 지금 인상이 됐죠. 이 고정금리가 지금 1%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0.25%로 고정금리 자체가 굉장히 낮았었는데 이 금리 자체까지 인상이 됐고 그다음에 대출 규제,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DSR이 이제 대출 규제가 이제 병행이 되면서 그만큼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항목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세금까지 인상이 됐죠.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이 세금적인 부분이 싹 다 올랐죠. 그만큼 중과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로 진입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 이래도 아파트 투자를 고집을 하셔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대책을 마련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대책? 노후 밀집 지역 소형 주택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아파트보다 그나마 이제 대출 규제라든가 어떤 이제 규제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소형 주택 거기에 노후 밀집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왜? 바로 재개발을 보고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울시 안에 재개발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보도 내용이라든가 여러 이제 뉴스 기사라든가 뭐 TV를 틀면은 이런 재개발 활성화 방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슈가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재개발이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노후 밀집 지역 자체가 개선이 되면서 주택 공급, 아파트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거기에 이제 조합원 분들의 경우는 이제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하신 분들도 똑같이 아파트를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아파트로 지금 투자를 고집하기보다는 이런 소형 주택, 이 금액적으로 굉장히 아파트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이런 소형 주택 쪽으로 재개발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얼마든지 소액으로도
내 집을 마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 안에서 이는 집값 상승이 너무 이제 가파라서 이제 못 진입하기 어려운 현 시점에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내 집 마련 아파트를 받으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냐? 본격적으로 개발이 스타트되는 용산 지역, 이 용산 안에서도 최대 수의 지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되겠죠. 우선 용산 보시면은 정말 많은 개발의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일자리가 창출되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그다음에 국전무 단지 이런 이제 그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지역도 있고요. 그다음에 용산 민족공원처럼 자연 환경이 조성이 되는 지역. 바로 한강변에 접해 있는 이제 아파트들 리모델링이라든가 재건축 얘기 이제 나오고 있죠. 이 안에서도 최대 수의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지 이런 노후 밀집 지역도 개선이 되면서 아파트 단지로 변했을 때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냐? 용산 다양한 개발 호재의 영향이 있는 지역입니다. 용산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 60% 이상이 개발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60%의 개발 계획이 잡혀 있다라면은 정말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도 하나의 개발 호재의 영향은 무조건 받아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개발 호재의 영향, 이제 복합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지역,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아파트 단지로 변했을 때 여러 가지 개발 호재로 인해서 집가 상승을 크게 노려보실 수가 있겠죠. 정말 다양한 개발의 호재의 영향도 받고 재개발 가능성 높은 지역, 어떤 지역일까요? 이제 가칭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한남 6구역으로 변할 수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서울시 대표 부천으로 탈바꿈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쪽 지역의 경우는 바로 이제 민족공원의 수혜도 받아볼 수가 있고 교통의 수혜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남 뉴타운이라는 이제 최고의 부천으로 변하는 지역의 개발에 대한 수혜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가치, 이런 노후 밀집 지역 자체가 개발이 됐을 때의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에 따라서 정말 높은 시세 차익도 보시면서 향후 아파트 입주권까지 동시에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재개발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투자의 전략, 이제 한남 6구역으로 변할 수가 있는 지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역, 이번 기회를 잡으면 한강변 진입이 가능한 지역, 어떤 지역? 바로 용강동 지역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용강동 지역, 이제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빨간색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바로 이제 마포에 이제 접해 있고요.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입지적인 장점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강변 라인들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 개발 계획이 잡혀 있거나 개발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용강동 지역, 정말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미개발 지역으로서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 압력 상당히 높습니다. 왜 높을까요? 지금 현재 동의서를 걷고 있고 2차 이제 그 신속통합 기획이죠. 신속통합 기획으로 2차 공모 접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 압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 용강동 바로 이제 마포대교 건너가면 여의도의 접근성, 위쪽으로는 다양한 정비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왼쪽으로는 용산에 대한 개발의 수혜까지 톡톡히 받아보실 수가 있는 그런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정말 높은 입지 조건, 정말 이제 입지 조건이 상당히 탁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한강변에 접해 있고 다양한 개발의 호재의 영향까지 받아보면서 이 다양한 정비 사업까지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용강동 지역, 정말 노후 밀집 지역 자체가 개발이 완료가 됐을 때는 이런 삼박자가 맞음으로써 집가 상승도 크게 노려볼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강변의 희소 가치는 날이 가면 갈수록 높아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개발이 완료가 되어 있거나 앞으로 이제 개발 계획에 잡혀 있는 지역의 경우 집가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있나요? 집가가 워낙에 높죠. 앞으로의 희소 가치는 더더욱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소액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재개발에 따라서 아파트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되기 전에 그 전에 진입을 하셔야 되겠죠. 재개발 예정지 용강동 소액 투자로 한강변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용강동 지금 동의서 걷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가치, 개발 가치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이 됨으로써 그만큼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면 앞으로 내 집 마련 전략은 재개발을 통해서 이런 이제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 정말 재개발을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맞게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지금이 가장 저렴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이제 그 매물이죠. 가격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보다 싼 내일의 매물은 없고 내일보다 싼 오늘의 매물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가격이 가장 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투자의 수요,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맞춰서 앞으로의 투자의 수요는 증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제 앞으로는 오늘의 매물이 가장 저렴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셔야지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시고 앞으로의 수요가 증가가 되면서 충분한 시세 차익도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개발에 따라서 아파트 입주권까지 노려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 유망 투자 지역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용산 지역, 그다음에 용강동 지역 두 지역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큰 수익,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파트 입주권까지 동시에 노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